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07포인트, 0.34% 상승한 2075.76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2% 오른 685.3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화일 사태 등으로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우리 증시 다행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6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중국이 양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원활한 이 의사소통 그리고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90일 동안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자신한다라는 성명을 보내왔고,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나는 동의한다라면서 화답을 했습니다. 이 전날 전해진 화해 사태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무역 협상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힘을 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무역 협상 앞으로 안심하면서 바라봐도 좋을까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불안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전문가들의 냉철하고 정확한 분석과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마다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고민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히든스탁의 다크호스시죠. 주식골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유난히 얼굴이 하얗세요. 밖에 너무 춥죠? 오다가 서리를 맞아가지고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는 춥지만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따뜻하게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어제부터 좀 추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날씨는 춥지만 우리 계좌는 좀 뜨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도 춥고 뭐 이게 굉장히 꽁꽁 얼어 있는 그런 생활이지만 이 주식 계좌만큼은 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만큼은 상당히 뜨거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번 주 시장 정리 그리고 오늘장 정리부터 해볼게요. 먼저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일단은 뭐 눈으로 이제 가시적인 흐름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빨간불이 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상승했다라고 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뉴스에서도 이슈에서도 뭐 상승했다라고 좀 나와주는데 또 어떤 이슈는 하락했다 또는 보합권으로 마감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업종 자체가 많은 업종이 좀 하락을 했고 뭐 올라온 업종도 많지만 사실 특징적으로 올라온 업종은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특징적으로 내려간 업종도 없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뭐 보편적으로 해주면서 조금 이제 오늘 어제 음봉에서 중간 정도에서 좀 시작을 했다가 눌렸다가 막판에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어제 이제 그 미국 증시가 시작할 때 확 떨어졌어요. 확 떨어졌다가 끝날 때쯤에 또 살짝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거랑 지금 이제 똑같은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대형주들, 특히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장을 끌어올렸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때문에 좀 이제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조금 내려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는 이 실무 협의 또 그 안에 또 옵션 만기일이 또 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이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위로 가야 될까? 밑으로 가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옆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실무 협의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옵션 만기까지 겹쳤기 때문에 그냥 하방으로 꽂아올 것이고 아니면 이제 실무 협의에서 지금 뭐 계속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사용하시는데 그 SNS가 이거 뭐라고 계속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말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트럼프 대통령의 뭐 발언 또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방향에 흘러간다면 올라가다가
조금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수적으로 관망을 해야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나와주는 이슈를 보면서 좀 이제 공격적인 투자냐 아니면 보수적인 투자냐 이런 걸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자, 코스피 진단을 해주셨을 때 이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강보합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코스닥 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많이 올라간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사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하게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코스피랑 코스닥 어제 많이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또 살짝 뭐 반등 비슷한 것이 좀 나왔는데, 오늘 이제 시초가랑 종가랑 똑같은 보합권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통 쪽의 업종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 쪽으로 포함이 되면서 그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통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에서 분류하고 있는 업종,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슈를 받는 업종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와주다 보니까 보합권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랑 비슷하게.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계속 이제 중국과 미국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이 G20 정상에서 나와주었던 이슈 중에서 미국과 중국 이슈보다도 이 경협주에 대한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나와주는 것들 때문에 우리 시장이 눌리고 또 올라가고, 그 안에서도 업종이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또 이슈가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정치 테마주가 줄어들고 상승폭을 키웠던 것은 경협주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 그런 종목들은 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장 정말 내려가는 종목도 많았고 많이 올라오는 종목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변동성은 좀 더 컸지만 결국에 똑같은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좀 보시면서 공격적인 투자 또는 보수적인 투자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좀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걸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일신석재 가지고 오셨는데요. 와, 오늘 28.65%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신석재 딱 들어보면 그냥 돌 관련된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건축할 때 네. 쓰는 돌인가 네, 봐요. 근데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이에요, 돌. 이 돌, 그다음에 뭐 건자재, 이제 건설주에 좀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신석재가 오늘 반등이 나왔고 다른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그 경협주에 포함이 되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왜 경협주가 올라갔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답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었던 이 그 정치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들이었고 계속 저점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발맞춰서 어제부터 경협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히든스탁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더 큰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게 지금 이 경협에 대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뭐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해주는 얘기가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 뭐 이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 원하는 것들 말해라.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미국과 중국의 종전보다도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의 종전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12월이고 연말이면은 이제 실적 시즌, 그다음에 실적주들이 올라갈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경협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10월 달장 안 좋았고 11월 달장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12월 달장에 아주 강한 수익에 대한 니즈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뭐 일신석재뿐만 아니라 경협주들 다 올라갔거든요.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올라갔고. 자,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경협주들의 똑같은 흐름이에요. 여기서 좀 지지받다가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지만 뭐 10월 달장에 뭐 장 피해가지 못했고요. 11월 달장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도 똑같이 횡보를 진행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평선이 역배열로 있다가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은 아니지만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역배열로 있다가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로 바뀌면 계속 상승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역별로 있다가 단기평선만 정별로 바뀌면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죠. 정확하게 그렇게 흘러갔던 종목입니다. 지금 어제자에도 경협주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올라가지 못하고 눌렸다가 지지만 받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좀 이제 매집을 좀 해뒀다가 오늘 이슈가 한번 터지면서 거래량 동반됐고 상한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없다 보다도 아마 월요일 날 보합권으로 끝날 겁니다. 이 상단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오늘 매수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는 거고 아니면은 뭐 매도를 안 했다 하신다면은 월요일 날 꼭 매도로 진행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놓쳤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히든 종목까지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정리와 함께 전문가 눈에 띄는 특징주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AS 진행해 볼게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종목은 세코닉스였습니다. 매수일 11월 27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9,000원인데 현재 수익률 9.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이 전일 그러니까 12월 6일에는 빨간불을 켰는데 오늘은 살짝 눌림이 나왔어요. 이 종목 눌렸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가요? 아, 당연하죠.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홀딩하셔라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영업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영업 이익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도 상당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은 연말이고 이제 연초가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주들이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근데 요즘 실적주가 잘 올라가지 않고 뭐가 올라갑니까? 경협주들, 그다음에 정치 테마주들이 올라가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정치 테마주들 떨어지고 있고 경협주들 반등이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올라가느냐? 실적주가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저점 찍고 나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주다가 이제 어제 좀 올라갔어요. 어제 좀 많이 60일선 돌파하면서 60일선 지지받아주면서 올라가는 와중에 오늘 살짝 띄워주면서 올라와서 시작했다가 상승하지 못하고 거기서부터 바로 눌렸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전반적인 흐름이었어요. 오늘 정상적인 흐름이었어요. 오늘 뭐 정치 테마주 떨어지고 다른 정상적인 종목들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오늘 같은 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경협주, 정말 기대감만 있는 종목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막판에 반등을 보여줬던 것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올라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제 미국장도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열릴 미국장도 제가 봤을 때는 상승으로 마감할 것 같고 기술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코닉스가 오늘 눌렸지만 월요일 날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일단 이 일신석재랑 차트가 비슷하죠. 일신석재도 어저께 음봉으로 딱 지지받아줬고 오늘 상한가까지 나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세코닉스라는 종목도 오늘 음봉으로 지지받아줬다고 한다면 충분히 미국장 영향을 받아서 월요일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9,000원까지 꼭 들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3번 정밀전자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 11월 21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5,500원입니다. 전문가님, 이 빨간불이 많이 보여요. 계속해서 오늘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이 종목 목표가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우, 당연하죠. 네. 이거 뭐 제가 뭐 거의 무슨 거의 답정너인데 네. 네. 사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다 수익을 봤어요. 다 수익을 봤는데 제가 이 두 종목을 좀 이제 AS를 해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익률 자체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9% 나왔지만 그보다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고 3번 전밀전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최고 수익률이 2%밖에 되지 않지만 충분히 조금만 더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그 이상의 수익률, 10% 이상의 수익률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3번 전밀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이제 뭐 정치 테마로 살짝 엮이는 흐름이긴 한데 엮이진 않아요. 엮이진 않고 그건 일단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에서의 찌라시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패스하시고 이 폴더블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스마트폰이 이제 폴더블 폰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사실 얼마 전에 삼성에서 이제 공개를 했죠, 디자인을. 그리고 다음 달에 뭐가 있습니까?
다음 달 초, 이 1월 달 초에 CES가 있죠. 그 CES에서 뭐 분명히 공개될 것은 폴더블 스마트폰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3분 정밀전자가 충분히 이슈를 받을 만한 시기는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2주간의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가 자체가 조금 내려왔다가 지지받고 반등을 시도하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거 지금 하락하는 거 구간 아닌가? 또 100일선 저항받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그냥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밑에서 기준선이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쏘아줄 만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1월 달에 CES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CES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CES 때는 뭐 칩 들어간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이제 홈 스마트 시스템, 뭐 그냥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뭐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그러기에 맞서서 이 스마트폰,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 특히 이 부품 중에서 핵심 부품을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3분 정밀전자는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다음 주까지만 좀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가 드렸던 목표가 5,500원을 돌파할 것이고 그 다음 주까지 보신다면은 충분히 6,500원도 돌파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홀딩 전략 주셨고요. 이제부터 저희는요, 여러분과 직접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접수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접수해 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히든 종목 상담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인지 지금부터 냉철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접수해 주세요. 자, 지금 많이들 오고 있는데요. 먼저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코아스템 비중 100%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4,500원입니다. 코아스템 코스닥 종목이고요. 오늘은 12,200원에 1.21% 하락 마감했거든요. 100% 가지고 계신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비중 100%라고 한다면 네. 이거는 좀 잘못된 매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투자금 자체가 뭐 좀 이제 소액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통의 이제 평균 투자금이 제가 한 2천에서 3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 투자들 사이에서 2, 3천 정도를 100%로 넣는다? 그럼 그 다음이 없거든요. 사실 100%는. 그래서 소액이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한 2천만 원 정도 이상의 자금으로 100%를 넣는다고 했을 때 그 다음, 그 뒤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뭐 이제 네이처셀의 대항마로서 네이처셀이 올라가면은 코아스템 떨어지고 네이처셀이 떨어지면은 코아스템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기이한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코아스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 쭉 눌렸다가 여기서 이제 역회전 슈도 패턴 놔주면서 올라가나 싶더니 지금 현재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의 저항을 받았거든요. 정확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횡보를 쭉 해주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지금 밑꼬리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은 상단선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라가면서 상단선도 올라가면서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이 있는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딱 14,000원이거든요. 1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4,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반 정도는 물량을 덜어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만약에 50%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50% 물량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내리고 14,000원에서 수익 보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거죠. 참 아쉬운 매매인데 지금 일단은 14,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 14,000원에서 반매도 진행하시고 반만 끌고 가시고요. 반 물량은 제가 이따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매매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됐다고 했거든요. 인사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다스코요. 다스코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8,900원에 30%요. 네, 다스코 8,9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시네요. 저희 주식골 전문가께서 직접 상담해 주실 거예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고생하십니다. 아, 네네. 식사는 하셨나요? 네네. 아, 네. 다행이네요. 일단은 뭐 매수가랑 지금 이제 주가를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주가는 아니고, 근데 아마 좀 예전에 매매하셔가지고 좀 이제 좀 길게 끌고 오신 것 같아요. 한 4개월, 3, 4개월 정도 좀 끌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보니까 일단은 뭐 8,900원이죠. 8,900원에 좀 매수가인데 아니면은 오늘 매수하셨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매수하신 걸 수도 있고요. 한 이틀 전에 했어요. 아, 이틀 전에요? 아, 여기서부터 끌고 오신 건 아닌 것 같네요. 네네. 아, 네네.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제 끌고 왔으면은 상당히 이제 좀 이제 고난과 역경이 시작이었었는데 요거를 좀 이제 잘 버티셨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이틀 전에 매수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 다스코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울타리라든지 이런 이제 뭐 방조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앞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 시즌에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이기도 해요. 시즌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살짝 경협과도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 경협주들이 좀 올라오는 시기에 맞춰서 예, 다스코라는 종목도 한 번 더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얼마 전에 좀 급등이 나왔다가 100일선 돌파를 했어요. 저는 이 흐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일선 돌파하고 100일선을 단기 평선이 다 지금 현재 돌파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현재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흐름은 사실 이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의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주가는 한번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눌릴 거예요. 한번 눌려서 상단선을 이탈했다가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건데 요때 추가 매수를 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수익을 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 반등이 나와서 그냥 이제 매수가에 왔을 때 바로 정리해 버리시고 다른 종목으로 당일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시청자님의 뭐 이제 기호에 맞춰서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제가 드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바로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 정리하고 그거 매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 낮추시고 한 번 더 반등 나왔을 때 수익을 보시는 게 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볼게요. 네,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자화전자도 보이고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 하면은 또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이시잖아요. 중국을 잘하는 주식골님, CSA 코스미 비중 40%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 5,242원 부탁드려요라고 했습니다. 지금 CSA가 4,380원, 오늘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거든요. 자, 중국 하면 또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 네. 분석 좀 해주세요. 네, 뭐 사실 뭐 중국 하면 또 주식골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CSA 코스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우리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그게 지금 현재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나라 뭐 최근에 중국인들 많이 넘어와서 우리나라 뭐 면세점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제품보다도 외국 제품을 많이 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면세점을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면세점이 가장 싸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일본 면세점보다도 중국 면세점보다도 호주 면세점보다도 우리나라 면세점이 가장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넘어와서 외국 화장품을 사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기호가 좀 떨어졌다라는 거고 판매량도 줄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영업이익도 줄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CSA 코스믹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지금 중국인들에 의해서 한번 올라섰던 차트가 지금 중국인들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무너지고 있다라는 지금 현재 분석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예전에 좀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면은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어보면은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지지라인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지속적으로 볼린저 밴드 하나선의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받고 있었는데 어제 오늘 어떻게 됐냐면 이 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밑에 있는 이 도지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또 저항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두 가지의 흐름을 갈 수가 있어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 저항을 받고 한 번 더 눌리든지
아니면 뭐 올라오던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볼리저 밴드를 하단선에 이탈했기 때문에 기준선 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전 캔들이 나왔을 때도 다시 한 번 더 새별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한 번 더 뜰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일단 예상을 하냐면 제가 한 5,500원까지 예상하거든요. 그럼 지금 매수가보다도 조금 더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손실이 아니라 약수익권을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길게 끌고 갈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해버리시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으로 매매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요즘 많이 힘드네요 라면서 오신 분도 있고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많이 힘드신가 봐요. 전문가님 제발 도와주세요. 비덴트 9,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입니다. 꼭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덴트 11 보면은요. 파란불이 더 많이 보여요. 아마 매수하시고 계속해서 빠지신 것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매수하고 이제 계속 종목이 흘러내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가상화폐와 또 관련되는 종목이라고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최근에 박살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증시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이 좀 영향을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제 뭐 시카고 쪽에 이제 나와준 파생 상품이 좀 이제 연기가 되고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더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2017년부터 진행됐던 상승, 요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시장 자체가 워낙 호황이었다 보니까 쭉 올라갔다가 2018년도 초반부터 하락을 지속하고 있었죠. 요거는 뭐 가상화폐 시장과 동일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좀 안심한 게 뭐냐면 매수가가 높지가 않아요. 다른 분들은 막 14,000원 또는 뭐 2만 원권에서 매수를 해놓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도 지금 현재 매수가가 현재 낮아요. 9,5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반등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9,500원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좀 회귀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 연어가 그 알을 낳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시지 하단선의 지지를 받으면 이 기준선까지 올라가고요. 또 상반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상한선의 저항을 받으면 또 하한선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지를 받고 기준선까지는 올라갔어요. 근데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한선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충분히 1,4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뭐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1,400원까지 가져가셔서 정리하시고 이런 그 너무 안 좋은 종목, 이런 이제 기업의 활동보다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말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정말 이 실적주거든요. 이런 종목을 딱 잡으신다면 다음 주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자 만나보는 사이에 전화 접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옵티팜, 네. 옵티팜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매수가 14,300원이고요. 비중은 40%. 네, 14,300원에 비중 40%요. 네. 손실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저희 네, 주식골 상고부터 계속 올려내렸어요. 그러게요. 저희 주식골 전문가께서 냉철하게 진단해 주실 거예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식사는 하고 계신가요? 네? 식사는 잘 하셨나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보니까 좀 이제 네. 식사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네. 그래도 식사를 좀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네. 자, 일단 옵티팜 같은 경우에 차트를 딱 보는 순간 여기서 사셨구나라는 딱 그게 여기 왔거든요. 14,000원 네, 이상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딱 여기서 사셔가지고 네. 이때부터 좀 눌려가지고 좀 이제 좀 근심과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잖아요.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은 사실 매매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이제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매매하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들 똑같은 흐름인데 지금 반등이 나왔다가 눌리고 쭉 횡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거나 아니면 시작부터 쫙 눌렀다가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반등을 주는 듯 하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용은 상당히 좋아요. 기업의 영업 활동이라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도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좀 낮추신다면 아무래도 이 평단가가 12,000원까지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주가가 12,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 한 달에서 좀 길게는 한 3달 정도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초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손실폭이 좀 크기시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정리를 하시라라고는 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40%의 비중을 또 더 하신다면 80%의 비중이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하고 한 20%의 비중만 좀 더 실어서 60%의 비중으로 진행하신다면 제가 봤을 땐 평단가가 한 13,000원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저항 라인대 그리고 지지 라인대 물량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데가 지금 두 번째로 많이 쌓여 있는 데가 1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장 물량이 많은 데는 지금 라인대예요. 그러니까 10,000원 이상, 11,000원 사이 여기 가장 많은데 여기를 이제 당분간 일주일 동안 소화를 할 겁니다. 소화를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빡 올라갔을 때 13,000원에 도달할 거예요. 그러면 요때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뭐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좀 이제 보합권으로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고 나오신 다음에 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보신다면 더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 기다리는 게 넣을까 한 3개월? 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한 3개월 정도 기다리면 될까요? 반년이요? 3개월. 3개월이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 생체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한 번 더 업종이 상승할 수 있는 시기가 제가 예상했을 때는 내년 한 2월, 3월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CS가 지나고 나서 이런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생체 인식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 부각이 됐을 때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3개월 안에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꼭 잘 참고하셔서 행복한 수익률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네, 요즘 많이 힘드네요. 요거 계속 보이고요. 이 종목 볼게요. 주식꿀님 짱짱짱 모다이노치 8,6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가지고 계십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모다이노치 8,440원 0.12% 강보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보면은 오늘은 좀 그래도 빨간불을 켰지만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져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다이노치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CS가 있기 때문에 칩 들어간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명에 칩 들어간 종목들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뭐 스마트홈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다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동일한 업종이 바로 이 칩이 들어가 있는 이 종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예전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눌렸거든요. 자,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한 번 더 눌려주면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를 했고 지금 살짝 올라와서 지지라인대를 올렸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수급 상태를 먼저 볼게요. 수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횡보할 때 매집을 해가지고 매집이 다 끝나면은 급등 한번 띄워놓고 매도 물량 다 쏟아내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랑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격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한 2, 3거래는 좀 더 횡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반등이 쭉 나온다면 충분히 10,000원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빠르게 지금 매수가가 8,600원이기 때문에 뭐 9,000원이라든지 뭐 9,100원에서 빠르게 정리하시고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으로 좀 매매를 진행하신다면은 더 큰 수익률 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종목 꼭 봐야 될 것 같았어요. 요즘 많이 힘드네요. 그래도 히든스타 방송 보면서 힘을 얻어갑니다. UST 매수가 7,900원에 비중 1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UST 오늘은 3.45%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어제는 또 8.16%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뭐 UST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매매를 하셔도 되겠는데 일단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UST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은 종목이에요. 게다가 유통 물량도 상당히 적어요. 거래량이 적은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래량 적은 건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종목마다 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유통량이 적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커요. 왜냐면은 적은 물량으로 상한가도 가고 적은 물량으로 하한가도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전에 상한가가 많이 나왔죠. 3연상 갔다가 쭉 눌렸다가 여기 때는 어때요? 하한가 같이 나왔다가 계속 눌렸죠. 이게 거래량, 이게 유통 물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번 쭉 눌렸다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와주나 싶더니 그러지 못하고 횡보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눌렸어요. 근데 지금 저항 라인대가 정말 세거든요. 올라오는 듯 하다가 저항 맞고 또 저항 맞고 저항 맞고 계속 이러고 있는 부분들이고 게다가 저항 라인대도 일정치도 않고 계속 저항 라인대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냐? 이 밑에 있던 물량, 이 물량이 소량으로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좀 정리를 하시고 유통 물량이 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상승 여력이 있고 실적까지 좀 겸비한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히든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연결 다시 해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신가요?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전자금융이요. 네, 한국전자금융 매수가하고 예. 비중도 알려주세요. 배수가 11,200원에 40%요. 40% 11,200원이요. 예. 어제도 많이 빠지고 오늘도 많이 빠져서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주식골 전문가께서 네.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은 한국전자금융 매수가를 보니까 11,200원. 그리고 예. 오늘 주가를 또 보니까 좀 이제 눌렸어요. 그래가지고 예. 좀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예. 매수하자마자 눌렸네요. 그죠? 예, 그런데 그 회사 네. 실적이라든가 네네. 쭉 연도수로 보면은 네네.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오늘 오후에 그냥 푹 빠졌네요. 지금 딱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빠졌다라고 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죠. 오늘 방송에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적주가 올라갈 타이밍인데 안 올라가고 정치 테마주와 경협주가 올라갔다 말씀드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주가 올라갈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더 들고 가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 실적은 뭐 좋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실적을 예. 제외하고 지금 수급 상태를 보시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지금 예. 외국인들 기관들 계속 팔고 있고 개인들이 추가 매수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물량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평단가를 계속 내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오늘 시초가가 약간 저항 라인대로 잡혔어요. 그래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나서 한번 쭉 눌렸는데 예전에 이 지지 라인대가 지금 현재 저항 라인대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좀 더 추가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딱 봤더니 지금 또 지지 라인대로 잡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전에 한번 지지를 받았던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여기서 상한가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11,200원이죠. 11,200원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여기서 아마 반등이 나오면은 내일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 날 오늘 시초가까지 한번 올라갈 거예요. 오늘 뺀 만큼 올라갔다가 한 번 더 횡보 도전 캔들 나오고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제가 봤을 땐 충분히 12,000원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종목은 좀 이제 너무 무거운 종목이고 그다음에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장기 투자를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빠르게 한 12,000원 정도에서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아까 했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네. 하지 마시고. 네. 예. 네, 예. 시청자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문자로 들어온 고민들 확인해 볼게요.
네, 답답합니다. 힘드네요. 라고도 왔는데요.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춥습니다. 제준 코스메틱 16,000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시고요. 엄청 떨어지길래 샀더니 지하 3층까지 가네요. 다른 회사 지분 인수도 했는데 한 6개월 기다리면 올라오겠죠? 라고 질문이 오셨네요. 제준 코스메틱 오늘 2.17%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11,000원대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6개월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6개월이요? 네. 6개월 기다리면은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좀 예전의 흐름이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준 코스메틱도 이제 화장품과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 지금 예전에는 6개월 기다리면은 중국 때문에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외국 브랜드를 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준 코스메틱 6개월 기다린다고 해서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준 코스메틱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많이 떨어지길래 지하인 줄 알고 잡았는데 지하 3층까지 열렸죠. 더 떨어질 수 있죠. 지하 6층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조심하셔야 되고 수급 상태를 보시면 외국인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매집이 저점 매집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외국인들도 물린 것 같거든요. 외국인들도 물려가지고 추가 물량 좀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때 가장 크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크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을 때 평단가를 낮추고 조금 반등이 나오면은 이 매도 물량으로 확 다 눌러버리거든요.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러면은 아마 제가 저항을 받을 만한 구간이 14,000원인 것 같아요. 그럼 반등이 나왔을 때 충분히 14,000원까지 나오겠지만 여기서 더 수익을 보려고 또는 매수가까지 가려고 더 기다렸다가는 완전히 이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4,000원까지 오면은 바로 아쉬워하지 마시고 손실 좀 감안하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다른 업종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매수가 2,780원에 비중 40% 가지고 계시네요. 꼭 부탁드려요. 꼭이요. 라고 하셨거든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HB 테크놀로지 이제 꼭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해드립니다. 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매수가가 2,780원, 오늘 종가에 딱 이제 왔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매수하시는데 오늘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오늘 종가에 매매를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 주가 자체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한번 눌렸다가 가격 조정 주었죠? 가격 조정 주었고, 기간 조정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간 조정이 끝났을 때 상단을 돌파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많이 올라가겠지만 지금 누가 매집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한번 상단에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정리하지 마시고 좀 들고 하셨다가 충분히 3,200원 정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률은 좀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우리 히든스탁의 하이라이트죠. 히든 종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주식골 전문가님 아까부터 계속해서 오늘 가지고 오신 이 히든 종목으로 좀 갈았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뿜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네네. 공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제 계속 방송 처음부터 제 이제 히든 종목으로 교체하시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는 종목이다. 그만큼 좀 이제 좋은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이 힌트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컨텐츠 시장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죠. 컨텐츠 시장에서 뭐 신규 종목이 아니라 베테랑이에요. 베테랑이기 때문에 노하우, 기술력,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4분기 실적이 최대치를 갱신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상장 이래. 지금 뭐 이번 연도 상장 최대치가 아니라 상장 이래에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이제 상장 이래의 4분기 실적이 최대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 왜 최대치가 올라가느냐? 바로 이 제품 때문에 그런데 이 제품이 지금 6개월 만에
판매량이 500%가 증가가 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한 2,000대 팔다가 지금은 뭐 몇만 대를 팔고 있어요. 그러면은 500%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면은 영업이익도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 물건 자체가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 농업이익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판매량이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주가의 상승률, 하지만 이 주가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 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6거래일 동안요, 약 50억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둘이 합쳐가지고 50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종목의 상승 여력, 그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충분히 지금 주가가 너무 낮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50억씩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종목을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뭐 손실 마이너스 20%, 30% 되는데 정리하고 이거 매매라고 했죠.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여러분들 손실 메꾸고 남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 똑같이 이제 컨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손오공이라는 종목인데, 이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한번 그 제품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증가했냐면 바로 한 달 만에 170%가 올라갔어요. 바로 한 달 만에 170%가 올라갔고, 눌렸다가 뭐 이때는 뭐 이제 독일 회사 뭐 지분 인수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100일선 지지받고요. 한 달 만에, 일주 만에 100%가 증가했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손오공이라는 종목보다도 더 우량한 종목이고, 손오공이라는 종목보다도 매출이 더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손오공이라는 종목보다도 한 번 더 크게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일주일 동안 100% 이상 간다는 거에 좀 이제 손오공을 보시면 아시겠죠. 손오공도 일주일에 100%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일주일에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손오공보다 강하다고 하니까 저는 삼장법사가 또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어마어마한 종목 오늘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지금 방송 시간이 너무 좀 촉박해서 네.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진행이 되는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오신다면은 제가 계속 교체하시라, 이 종목을 교체하시라 했던 그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모멘텀까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날씨는 춥지만 우리 계좌는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이 종목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 보기 배너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꼭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주식골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전문가님 독감 주사 맞으셨어요? 아니요. 저 독감 주사 안 맞아서 네. 이렇게 날씨 추워지니까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또 무슨 네네. 일이 생길까 봐 네네. 감기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네네.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계좌에 좀 좋은 종목을 딱 든든하게 그쵸. 갖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쵸, 어떻게 보세요? 계좌가 뜨거워서 독감 주사를 안 맞았는데 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글로벌 이슈를 좀 지켜보면서 그때 이제 공격적인 투자냐, 보수적인 네. 투자냐 이런 걸 좀 정하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할 수 있는 게 오늘 드릴 종목, 이 뜨거워지는 계좌가 뜨거워진다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꼭 참여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식골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주식골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